오늘은 실제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2개의 결정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의 전형적인 구조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진짜 대표와 가짜 대표를 가려내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의 정통성이 무너지면 관리가 혼란에 빠지고 입주민 피해가 커집니다. 이 사건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법원이 원칙을 세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집합 건물의 관리단에서는 기존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임시관리인을 선임했죠. 그런데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새로운 관리인을 뽑겠다며 임시관리인을 배제한 채 관리단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요. 결국 임시관리인이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즉 당신들은 소집권이 없다, 집회를 열 수 없다고 한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무산된 후에도 다시 모여서 스스로를 신규 관리인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하며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임시관리인 측에서 다시 법원에 신청을 냅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마치 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금지시켜달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가짜 관리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다. 이 결정의 핵심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째, 관리단 집회의 정통성 문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정한 자격자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만이 그 자격자였죠. 그런데 상대방은 패회 선언 후 우리가 이어서 회의를 열었다며 자기들끼리 의장을 바꿔가며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무자격자의 회의로 봤습니다. 둘째, 업무 방해의 범위, 단순히 말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거나 관리단 명의로 공고문을 붙이고 입주민에게 자신이 대표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업무 방해 금지와 명칭 사용 금지를 명령했고 진짜 관리단의 업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상대방이 임시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며 역공격에 나섰습니다. 즉 우리가 진짜 관리단이다. 저 임시관리인은 이미 권한이 없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단순 기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즉 당신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 이름으로 낸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2 사건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즉 법원은 일관되게 임시관리인은 정당한 대표자이고 임의로 회의를 주도한 자들은 무자격자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법 제24조 2, 제33조 그리고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과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분쟁은 흔합니다. 특히 임시관리인 체제에서는 구분 소유자들이 우리끼리 새로 뽑자며 임의로 집회를 소집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 허가 없는 집회는 효력이 없고 거기서 선출된 관리인도 무효입니다. 오히려 업무방해나 명칭도용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내부에서 정당한 절차와 대표권을 지키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 사건은 누가 진짜 대표인가 라는 혼란 속에서도 법원이 원칙을 분명히 세운 판례적 결정입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단 분쟁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대표권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 그리고 실제로 대응할 때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 계속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